다문화 TV가 주변 방송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래 TV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출산 시대 우리 사회가 결국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문화 학생이 오히려 우리의 인재다, 미래 인재다. 홈토링 스쿨 같은 것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그 학생들의 어떤 성장 과정을 다큐로 만드는 것도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 활동에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다양한 학생들, 시민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과 서울시 교육의 화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지난 2년여간 저희가 이제 2마리 토끼를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한편에서는 방역, 그 다음에 학력 향상 혹은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학업을 이어가는 거, 이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화두를 많이 얘기했는데 진짜 토끼가 되었습니다. 2023년은 아마도 마스크도 벗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도 벗고 학교 현장의 교육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토끼처럼 깡충깡충 발전하는 해가 됐으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의 화두를 저는 이제 보통 2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더 질 높은 공교육의 실현이라는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눈높이가 향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게 최대의 화두고요. 2번째는 이제 공존의 교육입니다. 공존의 교육을 통해서 공존의 사회를 실현하는 어떤 기반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제 공존은 다양한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저는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다양한 학생들, 시민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공존의 다문화 배경 하에 다른 시민들, 다른 존재들의 공존이라는 의미에서 공존을 해석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공존을 요즘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은 이게 의견, 신념, 입장의 차이가 많아지는데 이 신념이나 입장이나 의견의 차이를 갖는 어떤 우리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갈등 관계를 넘어서 거의 적대적 관계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른, 의견이 다른, 때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어떤 우리 국민들 간의 공존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공존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3가지 의미에서 저는 공존의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에서 졸업까지 다문화 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공존의 세계 시민 교육, 공존의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이제 저희가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세계화 시대의 대한민국 교육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변적이고 가장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럼 우리 사회 교육은 굉장히 열려있는 교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그 구로동에 남부 쪽에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다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문화 학생 공교육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뭐 다국어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의 특별히 이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한국어 예비 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하고 공교육에 차별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뭐 다문화 언어 강사 지원, 뭐 이중 언어 강사 지원이라든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을 포함한 어떤 지원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공존의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학교에서, 다문화 지역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받는다고 저는 느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문화 교육이란 말을 지구촌 시민교육이라는 말로 좀 바꿨으면 해요. 지구촌의 동등한 시민이죠.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시민일 뿐이죠. 배경이 다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시민일 뿐이지 지구촌 시민교육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이태원 초에 가서 거기에 다양한 그 배경을 갖는 다문화 학생이 많습니다. 몽골에서 온 학생부터 호주에서, 일본에서 온 학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태원 초등학교를 지구촌 미래학교로 생각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의 미래학교의 모습은 이태원 초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한국 사회가 더욱 세계화되게 되면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갖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열린 교실이 되느냐? 그 다문화 학생들이 정말 존중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런 열린 세계 시민적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다름을 어떻게 보면 이게 존중하는, 뭐 존중한다는 것조차도 그냥 있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일부로, 교실의 일부로, 어떤 교실 환경의 일부로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지구촌 시민교육. 우리가 사는 그 공간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민족국가, 국민국가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구가 하나의 어떤 삶의 공간이다. 거기에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는 작은 장벽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정말 세계 시민형 교육으로, 지구촌 시민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정말 이렇게 뭐 차별받고 불링의 대상이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부정응을 해가지고 뭐 때로는 학폭 피해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왕따 현상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현실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물론 이제 저희가 학폭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는 일단 폭력입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현실로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쨌든 교실 문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더 세심한 배려 같은 것들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실이라는 공간이 혐오와 차별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공존을 배우고 그런 세계 시민적 마인드를 배우는 이제 공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는 한국어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은 기본 인권 보장의 출발점이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과후 한국어 학교라든지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폭넓게, 어쨌든 중도 입국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도 한 6개월 정도는 완전히 한국어 교육을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교실에 갔을 때 언어로 왕따 당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대개 이제 중도 입국한 학생의 학부모님들은 대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지 안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일단 학교부터 막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일단 들어와서 한국어 교실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하면 제가 대학에 이제 한국어 학당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데 거기는 또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한 6개월 정도 학교를 선택해서 이화여대, 연세대, 서울대 뭐 이런 데 선택해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한국어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집중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저는 다문화 학생이 오히려 우리의 인재다, 미래 인재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00년, 20,000년 전으로 가봐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요즘식으로 하면 선주민인 거지. 그렇잖아요. 선주민 후로 정착한 후정착민 내지는 이주민일 뿐인 거지. 뭐 무슨 땅덩어리의 지구라는 게 뭐 10,000년, 20,000년, 50,000년 전에 누가 뭐 주인이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상봉 선생님이 세계적 디자이너잖아요. 네, 이상 디자이너인데 2016년 여름에 독도에서 만났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독도 이 방문을 했는데 독도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뵈서 그 우연한 만남이었지만은 어제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패션 분야에서 얼마든지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연말 바자회 같은 걸 해가지고 모금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대해서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꽤 주목을 받았던 이란 국적의 김민혁 군이라는 사건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난민인데 이 학생이 중학교를 다녔는데 추방당할 위기에 있었어, 이란으로. 더구나 이 학생이 또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여기 있는 동안에. 그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이란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그 격려하러 갔는데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패션 모델이 장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봉 디자이너하고 매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학생이 패션 분야에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해서 패션 분야로 이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에서 패션 모델의 꿈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다문화 학생들이 말하자면 이제 왕따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외모의 특성이라든가 다문화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 되는 영역이 뭐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패션 모델,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더라고. 이건 우리 학생하고 우리 일반적인 순수 대한민국 학생이 못 갖는 색깔 감성, 문화 감수성 그런 것들 또 외모가 갖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외모가 단점일 수 있지만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자원봉사까지 결합을 해서 토요 꿈토링 스쿨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연도 합니다. 실제 워킹해서 옷을 입고 한쪽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뿌듯하고 다문화 TV에서도 아마 그거 홍보를 해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문화성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 자원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이제 협력 종합예술. 그건 우리 서울의 중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6학期한 학기 동안은 협력 종합예술이 연극, 뮤지컬, 영화를 합니다. 학급 단위로 뮤지컬을 같이 만들어요. 모든 학생이. 주연 배우, 시나리오 쓴 사람, 조명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권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도권 학교 교육이 어떤 다양한 교육 수요를 다 충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외부에서 말하자면 제도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는 다른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보통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가된 대안학교도 있고 비인가된 대안학교도 있고 이 학교들은 대개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국가 교육과정을 안 따른 게 이탈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은 다양성으로도 볼 수가 있죠.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다양한 제도권 외부의 교육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최근에는 홈스쿨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무슨 임요한 씨 같은 분이 게임
아카데미를 만들고 쳐봐요. 그럼 그건 이제 제도권 교육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맨날 게임만 해? 게임은 억압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IT 분야라든지 소프트 분야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실험이 나오는데 이 제도권에서는 바로바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주제를 교육하려면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과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4,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어떤 제도권 공교육과 어떤 이게 시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의 어떤 기업의 교육 수요일 수도 있고 혹은 일반 세계가 세상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교육적 새로운 교육적 요구 간에는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립형 이 대안학교에서는 그런 있잖 비제도권의 다양한 흐름들을 좀 제도권 공교육의 그릇 속에 담아가지고 제도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양한 대한교육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이렇게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미 저희가 아까 다문화 꿈토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제도권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으로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 저희가 오디세이 학교가 있습니다. 오디세이 학교는 아예 고등학교 1학년에 대안학교가 자 우리 제도권 여기 학교에 와서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비제도권 대안교육과 저희 제도권 공교육의 결합 모델인 거죠. 이건 어쩌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성 교육의 한 노력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공립형 대안학교는 지금 그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꿈토링 스쿨 같은 것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뭐 그걸로 그 학생들의 어떤 성장 과정을 다큐로 만드는 것도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 활동에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공익 채널로 선정된 것도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축하 말씀을 이 자리를 듣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익 채널로 이렇게 선정이 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 TV가 주변 방송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래 TV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출산 시대 우리 사회가 결국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식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런 현상이 바뀌어서 다시 뭐 저출산 시대를 끝낼 수 있다면 몰라도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뭐 출산율이 회복이 되더라도 저는 오히려 다양한 그 다문화 배경을 갖는 외국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함께 사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주 노동력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하급 인력들을 중심으로 수입하는 노동력 수입의 관점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간 수준의 기술 인력, 외국인, 다문화 배경을 갖는 외국인들을 많이 초빙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급 수준의 전문적 그 어떤 역량을 IT 분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는 다문화 배경을 갖는 외국인들을 좀 많이 우리가 수용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뭐 저출산 시대를 우리의 자력으로 끝낼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독일처럼 열린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도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좀 다양한 공익적 캠페인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요. 다양성에 대해서 최대한 열려있는 사회, 그런 열린 사회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기의 임기를 끝나면 너무 우리 서울 시민과 학부모에게 감사하게도 12년을 재직하는 교육감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고3까지 졸업하는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초중등 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등장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조희연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들은 21세기를 살 사람이다. 저도 뭐 22세기까지 살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아이들은 22세기까지를 살 학생들이다. 그래서 22세기까지를 살아낼 미래 역량을 갖추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미래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의 공교육 혹은 대한민국 공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교육감이 되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